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중에서 형님 역할을 맡고 있는 코스피의 상위 50개 종목, 시총 기준으로 상위 50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소문이라든지 뉴스에 의해서 종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은 잘 가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귀찮기도 하고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하지만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종목이 많은 만큼 한번 이렇게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는 삼성전자죠. 네, 부동의 1위고 시가총액 500조입니다. 500조. 500조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21%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5주 중에 한 주는 삼성전자라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30%를 넘어갔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하이닉스, 네이버, 뭐 LG화학,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뭐 SDI, 뭐 현대차, 셀트리온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약진을 하면서 이제 시총 비중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업 정보를 잠깐 보게 되면, 네, 뭐 다들 아시니까 삼성전자는 뭐 핸드폰, 반도체, 가전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PER 같은 경우는 Price Earning Ratio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주가 이제 분자로 가게 되고 위로 가게 되는 거죠. 프라이스로 보고 earning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을 분모로 놓게 돼 그걸 나누는 그런 비율이죠. Price Earning Ratio 그게 20.05배입니다. 그 다음에 Price Book Ratio는 프라이스 시가총액을 위에 놓고 자산 가치를 아래에 놓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나눈 거를 1.95배.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뭐 아주 고평가된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뭐 연봉으로 봐도 굉장히 정말 이거는 몇 년도죠? 81년도에 649원이었나요? 지금은 이제 74,000원인데, 네, 고점은 이제 10만원 정도 갔었고, 이게 우상향을 쭉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좀, 올해, 막 이렇게 간다, 올해 초에 막 10만 간다, 10만 전자 간다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번 주에 좀 폭락을 한 상태죠. 그래가지고, 고점 대비 뭐 한 30% 가까이, 30%는 안 되는 것 같지만 3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이제 올해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진짜 엄청나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랑 기관이랑 해외 외국인이 이거를 엄청 팔아야 되는데, 진짜 물량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외인이랑 기관은 팔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놀라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주가를 회복을 잘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수익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시가총액 2위는 SK 하이닉스이고, 시가총액 비중은 3%이고 73조, 74조 정도 하네요. 예, 그 정도 되는 규모이고, 모두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반도체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한번 주가가 빠질 때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ER 보면 15배 정도 되고, PBR은 1.32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네, 네, 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지만 한번 좀 빠질 때 좀 이렇게 축축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전자보다 더.
그 반도체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렇게 빠질 때 많이 빠지고, 금요일에 반등을 좀 주긴 했지만, 네, 추세가 많이 꺾여 있죠. 모든 이평선들을 이렇게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30% 이상 빠져 있는 상태고요. 하이닉스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일 텐데, 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잘 이제 회복을 해서, 예,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예, 수익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고요. 네이버. 네이버가 3위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랑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태죠. 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비중은 3% 정도 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7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기업 정보는 뭐 보다 많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기업이고, 인터넷 검색, 그 다음에 쇼핑몰, 그 다음에 라인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 검색 쪽은 조금 네이버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런 그 포털의 그 지위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고, 검색 쪽은 좀 가치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PL 같은 경우는 72배, PBR 같은 경우는 8.82배. 제조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랑 비교해 봤을 때 PR이 조금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가격 밸류를 시장에서. 네, 아무래도 그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이다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좀 뭔가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전통적인 제조업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이런 그 IT 기반 플랫폼 기반의 그런 IT 기업들이 좀 평가를 좀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네, 뭐 우상향이죠. 월봉, 연봉으로 봐도 당연히 우상향일 것이고, 네, 최근에도 뭐 중간중간 이렇게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121선 정도는 이렇게 탁탁 지켜주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5일선 21점 좀 깼지만 최근에 뭐 주가가 나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네이버 이렇게 되고 있고,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한번 또 61선, 120선 한번 만날까요? 네, 지금은 그렇게 저는 사고 싶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4위는 LG화학이네요. 와, 이거 그 전기차 배터리의 수혜를 받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한 기업이죠. LG화학. 네, 좋은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3%가 조금 안 되고, 시총 비중은 3%가 안 되고, 시가총액은 한 66조 정도 되네요. 네, LG화학. 사업 영역을 보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화학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만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료랑 종자 쪽에 하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요즘 이제 주로 알고 있는 배터리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곧 저기 그 회사를 분할을 하죠. 그래서 뭐 주주들이 막 난리 나고 막 분할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막 뭐 인적 분할이라고 난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와, PER 보면은 이 제조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34배를 PER을 받았네요. 와, 이거 그 배터리의 정말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PBR은 3.79배고, PER이 134배입니다. 예. 네, 이게 잠깐 HDS 상태가 안 좋아서 녹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4위 업체이고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PER이랑 PER이 이렇게 높다는 거 이렇게 봤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엄청난 또 성장을 했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네요. 23만 원. 네, 좀 잘못 봤습니다. 23만 원에서 지금은 100만 원 넘었다가 지금 한 90만 원 정도 선에 한 4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근데 뭐 대부분 종목이 뭐 한 코로나 이후에 한 3배 정도 올랐죠. 네, 됐고, 월봉 한번 볼까요? 네, 정말 와, 만성 11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2008년에 11만 원 하던 게 이렇게
90만 원까지 가니까 8, 9배 올랐는데요. 역시 이걸 보면서 좋은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등락을 견뎌내기 위해서 분할 매매하는 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 이렇게 봤고요. LG화학도 121선 잘 안 깨고 가다가 살짝 깨고서는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왔네요.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 분할되고 하면 어떻게 갈지 그 사업부가 없어도 좋은 회사이지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배터리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종목. 그 다음에 5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네요. 와, 지금 100만원 다 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가격이죠. 그래서, 어느덧 이 바이오로직스가 한 16년도 정도 상장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와, 그때는 진짜 이렇게 100만원까지 갈 줄을 상상을 못했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역시, 우량 종목들을 일찍 사서 장기 보유하는 그 방법, 뭐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정말 돈을 잃지 않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총 비중은 2.7% 정도고 65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CMO 회사죠.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그 생산하는 거를 이제 의뢰를 받아서 그 의약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PER은 보게 되면 굉장히 높죠. 260, 아까 LG 화학보다도 훨씬 높은데요. 266.88배. PBR은 13.98배. 아무래도 그 바이오 기업들이 밸류를 높게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PR이 높긴 하지만 이게 또 그 이익을 또 확 늘리게 되면은 이제 요 수치가 이제 또 훅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밸류가 높게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로직스도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해서 이 PR도 내려주고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뭐 우상향 하고 있죠. 네, 제가 저도 있던 종목인데 지금까지는 장기 보유는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121선을 좀 크게 깨네요. 크게 깼다가 쭉쭉 올라가고 또 언젠간 또 121선 깨는 시간이 나오겠죠. 깰까요? 그래서 지금 좀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저는 이제 부담이 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좋은 기업이고 또 지금 사도 또 나중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역시 K바이오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6위 카카오.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요즘 뭐 여러 계열사들을 상장을 하면서 정말 카카오의 시대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요즘이고요. 종목 정보 보면은 뭐 다 아시죠? 메신저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PER은 무려 415배, PBR은 10배 정도 되고 정말 많은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사기에는 조금 겁나는, 요 수치만 보고 이제 하게 되면 좀 사실은 사면 안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또 요 PER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조금 이제 너무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 그 벌어들이는 돈이랑 그 주가의 뭔가 그런 괴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정말 엄청난 기업이죠. 와, 2019년도에 19년도에 저 이거 있었거든요. 19년도 전에도 있었는데 이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8년은 뭐 중간중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다음 17년 정도에는 이게 5년 뒤에 어떤 기업이 돼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들고 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결국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다 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카오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엄청난 성장을 했죠. 성장주. 그래서 121선도 잘 깨지도 않고 한번 깼다가 터치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지금 좀 이제 약간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도 좀 약간 좀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국내 산업만
전개를 하고 있죠. 카카오는. 네. 그게 단점인데 반대로 말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해외 사업을 또 진출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그걸 소재로 또 주가가 또 확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카카오 그렇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이렇게 56조 정도 되고 배터리죠. 배터리가 현재는 배터리가 좀 이게 유망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런 이런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그런 소형 전지들, 그다음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에 대한 그 전력 그런 공급 이런 관리 같은 것까지 다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저장 시스템, 배터리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PER은 100배, 그다음에 PBR은 4.1배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차트를 한번 또 볼까요? 차트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얘도 4배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때 30% 빠지면서 힘들었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한해서 이게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는데 골은 요만큼이었는데 정말 산은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전기차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의 시대인 것 같고 삼성 SDI도 다른 배터리 회사들은 이렇게 좀 빠졌는데 얘는 빠지다가 지금 다시 정말 언제부터죠? 6월달부터 정말 다시 급상승을 해가지고 삼성 SDI는 정말 대단한 회사 같습니다. 네, 좋은 회사고 응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8위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한 3위, 5위 이럴 때 많이 봤는데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 바이오로직스, LG화학에 자리를 내주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요. 시가총액은 52조 정도고, 네, 누구나 다 아는 회사죠. 현대차.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네시스가 그래도 좀 미국에서 좀 옛날보다는 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잘 팔리지만 미국 시장, 북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 판매율이 한 10% 넘었다고 하는데 현대차도 응원합니다. PER은 42.58배고 PBR이 0.8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 현대자동차의 모든 자산을 다 즉시 팔면 지금 시가총액보다도 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는 한데 또 이제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요소들을 다 반영돼 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PBR이 또 이렇게 불리하게 받는 이유는 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수치를 보면서 한 번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우상향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 3배 정도 올랐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3배 정도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횡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점 대비 그래도 한 20% 가까이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이 아까 그런 배터리라든지 그런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봤을 때 높지가 않죠. 아마 2013년도 요때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 수출하면서 많이 이제 굉장히 호황이었던 것 같은데 전고점, 신고점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위 셀트리온. 정말 대단한 회사죠. 바이오로직스 오기 전에는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1위 기업이었고,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항암제,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생산하는 업체고 18년도였네요. 이때 그쵸. 저도 기억이 나는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했고, 근데 PER이 생각보다 바이오 기업 치고는 정말 터무니없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PER이 75.74배고 PBR이 11.52배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이고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그건 좋은
그 흐름은 아니죠.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좋은 흐름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가네요. 저는 네, 많이 내려왔다가 네, 지금 이렇게 했죠. 네, 네 그래서 그 셀트리온도 한번 깨면은 네, 세게 깨네요. 121선도 그냥 팍팍 이렇게 팍 깨고 지금은 뭐 이제 완전 팍 갔다가 121선을 만나는 상태. 이때 되면 한번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셀트리온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10위가 대단합니다. 카카오뱅크네요. 은행 쪽에서 1위라는 얘기죠. 시가총액은 36조고 시가총액 비중은 1.5배 정도 되는 회사이고, 네, 카카오뱅크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PER은 238배고 PBR은 10.76배 이 회사고,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상장을 최근에 했는데 처음에 이제 쭉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IPO를 한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번 추이를 잘 봐야 됩니다. 네, 그 대부분 상장할 때는 그 회사를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 뭐 재무라든지 그런 사업 전망을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올랐다가 빠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또 모르죠. 카카오뱅크는 또 계속 잘해서 이제 쭉 우상향을 바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1위는 기아차, 네, 이렇게 1.4% 34조 정도 하고 있고, 기아차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제 생각에는 그 현대랑 비교했을 때 조금 단점이라면은 그 프리미엄 라인이 없다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근데 제네시스가 현대에는 있는데 기아가 그 프리미엄 그 브랜드를 또 가지는 것은 그게 또 현대 그룹의 또 뭔가 전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기아차도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고,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량이 딸려가지고 저기 그 중고차 값이 신차 값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뭐 제 친구가 미국에 사는 친구도 제가 그냥 뉴스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도 현대기아차 인기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PER 같은 경우는 23배고 PBR 1.16배 되고,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121선 안 깨네요. 안 깨고 이렇게 살살살살 가고 있습니다. 살짝 깼지만 여기서 조금 살짝 횡보하면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을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 큰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코로나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더 올랐네요. 얘는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도 4배 이상 올라 있는 상태네요. 네, 그래서 기아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옛날에는 이제 그 포스코가 황제주의 일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철강 쪽이 조금 내려오면서 내려왔다가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 그 기억을 하는데요. 30조 정도 시가총액 되고 있네요. 국내 최고의 철강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산을 광양이랑 저쪽에서 할 텐데요. 생산을 어디서 하죠? 포항제철, 광양제철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이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판, ICT, 케미칼, 엠텍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PER은 18.39배고 PBR은 0.58배.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네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우상향을 생각보다 굉장히 우상향했었네요. 어떻게 기억이, 그쵸, 요때 이렇게 계속 우상하다가 저기 그 코로나 때 한번 또 크게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우상향을 있는 상태에다가 살짝 이제 내려온 상태였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 보면 121선을 이렇게 이제 많이 깨지는 않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그래서 지금은 121선을 만나 있는 상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LG전자, 네, 좀 그 2인자이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 사업이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철수를 하고
또 전기차에 이제 한다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5조 정도 되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종목 정보 보게 되면 뭐 LG전자도 다 아시는 그런 기업이죠. PER은 14배고 PBR은 1.78배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뭐 코로나 때 이렇게 빠졌다가 46,000원에서 얘도 한 3배 정도, 3배 이상 올랐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121선을 좀 깨고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 LG, SK,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좀 쭉 깨고 있네요. 고점 대비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121선을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LG전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밑에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네요. LG전자 이렇게 되어 있고 14위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 계열사 중에서 2위네요.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25조.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이제 부품 회사죠.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고 셰시가 자동차의 골격, 그다음에 칵핏 앞에 대시보드랑 그런 쪽인가요? 프론트엔드 모듈을 하고 현대 기아차에 모두 납품을 기업 직렬화 돼가지고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부품만 하는 회사에서 약간 디지털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PER은 16.82배, PBR은 0.75배고 마찬가지로 현대 계열사들이 조금 PBR이 좀 낮네요. 0.75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가 지금 코로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진 않아요. 코로나 때 한 2배, 3배를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잘 가다가 이렇게 슉슉슉 잘 가다가 이때 한번 여기서 161선 한번 맞고 내려와서 지금 121선 계속 아래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정의선 부회장이 정의선 지금 정의선 회장님이죠. 제가 그 회장님이 이 모비스를 더 많이 사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현대 모비스 주식을 사야 되니까 이제 비싸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약간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좀 자리가 조금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게 좀 약간 이렇게 걸려 있는 데가 많죠.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이고 부품 회사입니다. 현대 모비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위가 삼성물산, 레미안이죠. 25위 하고 있고 종목 정보 잠깐 보겠습니다. 종합상사 대형 삼성물산의 상사 부분도 있고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 그래서 건설은 이제 레미안 그런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도 가지고 있죠. 에버랜드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PER은 24배, PBR은 0.74배네요.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안 갔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는 못 갔죠. 121선 깼다가 올라갔다가 깼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지금은 121선은 만나 있는 상태네요. 주봉 한번 보게 되면 회사가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이렇게 14년도 이렇게 오게 되면 그때 고점도 회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자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긴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삼성물산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G생활건강 16위. 아모레퍼시픽과 라이벌 회사이죠. 그래서 이게 단가가 굉장히 비싼 회사입니다. 144만 원 하고 있고 1% 24조 정도 하는 회사고요. 유명한 화장품 중국에서 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약간 한알령 코로나 이런 걸로 이제 조금 이제 아주 좋지는 않겠지만 오희, 후, 숨, 오희, 이자녹스, 더 페이스샵 이런 곳에 엘라스틴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온더바디 아는 제품 많이 있죠. 테크, 자연폭, 코카콜라도 가지고 있네요. 우리나라 쪽 코카콜라 하고 있고
PER은 31.56배, PBR은 5배 정도 되는 회사네요. 뭐 이 회사 우상향입니다. 네, 우상향 하고 있고, 네, 쭉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잠깐만, 아이, 잠깐만요. 시가총액으로 소팅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거 클릭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종합 차트. 근데 이게 이렇게 빠졌죠? 네, 이게 많이, 이게 되게 우상향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네요. 여기서 121선, 122 주봉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네요. 요 회사는 제가 뭐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꽤 많이 빠졌네요. 예, 그래서 월로 보면 엄청난 회사죠. 지금 이거 월봉인데, 뭐 13만 원 회사 하던 회사 뭐 지금 10배 올라 있습니다. 네, 한창 이제 그 화장품 K뷰티 막 유행하면서 뭐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올랐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쭉쭉 가고 있는 회사.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빠졌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종목을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단가도 세고 그래서 네, 저도 한번 관심이 가네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네, LG 생활건강도 코로나를 이겨내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네, 17위 SK 이노베이션. 요즘에 좀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얘네도 이제 얘네랬죠.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배터리 사업부 분할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원성도 많이 받았고 뭐 이슈도 한번 있었죠. 미국의 이제 배터리 공정 어떻게 됐냐 하다가 뭐 그건 잘 해결된 것 같은데 특허 쪽에도 LG화학이랑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들은 이제 그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조금 뭐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을까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가 조금 안 되고 23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 쪽에 수혜를 많이 그 이슈로 많이 오른 종목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네, 많이 올랐죠. 55,000원 하던 회사가 6배 올라서 한 5배, 6배 사이로 올라서 쭉 올랐다가 지금 이제 쭉 빠졌죠. 와, 이거 진짜 폭락이네요. 이렇게 코로나 때보다 더 빠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구나. 예. 그래서 코로나 때도 얼마 빠진 겁니까 이게? 얘네 절반도 더 빠졌네요. 와, 진짜. 그러다가 쭉쭉 올라가지고 쫙 오르다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제 다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봐도 좀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SK 이노베이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 SK 그 기름 주유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회사이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KB금융, 네,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금융회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22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 네, 뭐 그 KB 뭐 다 아시는 회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PER 6.43배, PBR 0.49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코로나 때 이렇게 왕창 빠졌다가 지금 뭐 2배 정도 올라 있네요. 61선 잘 지켜주면서 하다가 121선 한번 깨고 지금 121선 깼다가 다시 돌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봐도 뭐 아직 고점은 완전 자리가 높이 있는 건 아니라 그렇다고 이거를 사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상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돼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20이네요. 20위권이네요. 1% 정도 우리나라 시총 차지하고 있고 22조 바이오사이언스 연구하는 회사죠. 연구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도 CMO도 하고 있네요. CMO도 하고 있네요. 바이오팜이 그쪽이었나? 그 CMO도 하고 있고 PER이 무려 531배입니다. 저는 좀 사기가 좀 겁나는죠. 요즘에 좀 많이 올랐었죠. 이거 바이오사이언스 그 코로나 3상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PBR도 66배나 되고 하여튼 차트 한번 볼까요? 바이오사이언스 정말 대단합니다.
조금 요게 이제 그 독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제 그 코로나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 이게 네, 노바백스 쪽에 좀 참여를 했었네요. 네, 그래서 뭔가 네, 하고 있다 그러고 바이오사이언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겠죠.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월달에 상장 올해 21년 3월달에 상장을 해서 네, 와 3배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 2배, 3배까지는 아니지만 네, 와 이것도 부침이 있었는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때 또 막 개미들 와뭐 난리 났는데 그 이후에 쭉쭉쭉 올라가지고 지금 한번 장대 양봉 한번 쫙 그렸네요. 네, 멋진 회사입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SK텔레콤, 네, 통신주죠. 네, 그래서 1% 조금 안 되고 22죠. 옛날에는 저 위에 있었을 텐데 이제 조금씩 자리를 내주고 내려와 있네요. 네. 011 옛날에 011 LTE 5G 근데 5G 잘 모르겠어요. 그 3G에서 LTE로 왔을 땐 정말 속도 빨라졌다고 느꼈는데 5G는 잘 안 터질 때도 많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PR은 16배고 PBR은 0.94배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16만원 왔다가 지금 2배까지는 못 봤네요. 현재는 이제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으로 한번 보게 되면 네, 쭉 잘 나갈 때 여기까지 쭉 갔다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되는 상태고 그래도 좀 최근에 잘 갔죠. 그래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121선 이렇게 쭉쭉 타면서 네, 잘 가고 한번 깼다가 또 올라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크래프톤 예, 게임 게임 1위죠. 예, 게임 1위네요. NC소프트 제치고 지난주에 상장을 해서 1% 조금 안 되고 21조. 네. 종목 정보 배틀그라운드인데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이제 그 모바일 신규 버전이 이제 다시 예, 그 런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흥행에 실패를 했어요. 크래프톤 상장한 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좀 단가가 높았다. 이게 그 개인 투자들이 또 하기에는 청하게 그 경쟁을 하기에는 조금 단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좀 흥행이 좀 덜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예, 해봅니다. PER은 29배고 PBR이 1.31배고 얘가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 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예.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배틀그라운드, 테라, 엘리온 등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처음에 흥행에 실패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가다가도 뭐 상한가도 못 치고 내려와가지고 뭐 쫙 빠졌다가 또 얼마나 이제 원성이 많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지난주 막판에 이제 쭉 올라 있는 상태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궁금한 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수급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은 아니까 수급은 좀 나중에 한번 보고 크래프톤 신한지주 네, 은행주 쪽에서 그럼 3위네요. 그쵸? 예, 카카오뱅크 KB 신한 이렇게 1%도 안 되고 20조 신한주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그 신한 쪽에서 그 가상 모델을 하나 만들었죠. 로지라고. 처음에 그거 볼 때 와 이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상 그 회사더라고. 그리고 신한은 옛날부터 본 거 춤추는 광고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 좀 잘 못 만드는 것 같은데 신한이. 하여튼 그 춤추는 그 여자 모델을 주로 신한은 많이 내세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로지는 좀 그래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네, 이런 회사고. 네. 제주은행을 가지고 있네요. 네, 제주은행 가지고 있고 PER 5.84배, PBR 0.48.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전에 좀 더 회복을 못했네요. 네, 은행업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지, 네, 크게 재미는 없는 회사, 투자자 관점에서는 네, 그런 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는 뭐 121선 타고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신한지주 SK 지주회사입니다. SK들의 지주회사고 0.8배 0.8% 19조 정도 되고 있는 회사고 지주회사겠죠. SK 사업의 지주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PER은 100배 PBR은 0.82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웃소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옛날에 그 SK 쪽에서 그 IT 사업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게 이쪽으로 합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계열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죠.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이것도 좀 방송에서 엄청나게 언급 많이 했던 그 지주회사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딱 그냥 걸쳐 있네요. 네, 걸쳐 있고 코로나 때 대비해서 3배 넘게 올랐다가 아니 3배가 아니 3배 그쵸 3배 넘게 올랐다가 지금 좀 빠져 있어서 121선 이제 만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 이렇게 봐서 정말 이때 엄청난 성장을 했고 4만원 하는 회사가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4, 5, 5, 4, 7, 한 7배 정도 올랐네요. 년으로 보면 뭐 더 올라 있겠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종목, 그다음에 NC소프트 게임주 2위죠. 리니지 뭐 너무나 유명한 회사고 17조 정도 되네요. 근데 이제 크래프톤에 지금은 크래프톤 이제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좀 자리를 내준 상태인데 앞으로 요 게임 업체 1, 2위 간에 업체 보는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도 리니지 말고는 또 굉장히 또 그 리니지만큼의 그 가치를 가져가는 건 없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랑 마찬가지로 리니지, 뭐 블레이드 앤 소울 유명하죠. 이런 게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30.12배, 5.29배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게임이라든지 엔터 쪽은 그 메타버스에 조금 엮여가지고 뭐 좀 언제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폭등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H2 이것도 하고 프로야구 게임에 하고 있고 야구단도 운영을 하고 있죠. 김택진 회장님인가요? 뭐 김택진 뭐 호칭을 뭐라 부르는 것 같은데 택진이요. 해서 하고 있고 NT소프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좀 월봉 한번 보시죠. 대단한 회사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막 2008년도부터 나오네요. 2000년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예요? 지금 12,000원 하던 회사가 2000년대 12,000원 하던 회사가 지금 80만원 막 100만원 하니 정말 엄청난 회사입니다. NC소프트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때 아마 그 뭐 주변에서 누가 가지고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내가 막 빠져가지고 욕하고 그랬는데 참 의미 없는 그런 욕이었죠. 자,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전력 원전 탈원전 때문에 조금 많이 그 전에도 뭐 좋진 않았지만 이제 많이 괴로운 회사죠.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섹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한국전력도 원전 잘 해결돼서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발전 송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고요. 원자력, 화력, 기타 발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ER은 8.04배, PBR 0.23배고 환전 KPS, 그다음에 한국전력기술, 뭐 수력 원자력 이런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쭉 연봉이네요. 일봉 뭐 한번 쭉 올랐다가 지금 크게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그래도 이제 보시면은 121선 이렇게 축축축축 지켜주고 가고 있죠. 한두 번 이렇게 크게 깨줄 때 있다가 하지만 뭐 주봉으로 봐도 사실 재미는 없었고 이때 이후에 16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지금 16년도면은 한 4년 됐나요? 그때 이후에 뭐 5년 정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많이 빠졌죠. 한전도 좀 잘 살아나고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HMM 이거 정말 많이 올랐죠. 1% 안 되고 16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저도 이거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글로비스라든지 GS 쪽에 물류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헤베이스틸 뭐 이거 중국 계열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PER은 105배고 PBR은 7.87배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회사죠. 이렇게 한진해운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그 HMM은 살아남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던 회사인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게 몇 배입니까? 2,000원 하는 회사가 지금
5만 원까지 갔었으니 이게 얼마나 상승을 한 겁니까? 예. 지금 이제 121선 좀 안 나고 터치하고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격이 이만큼 커졌었죠. 예, 그러다 보니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정말 힘들었죠. 거의 그냥 망하는 거라고 말을 해도 사실 다름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 쭉 가다가 지금 살짝 이제 이게 내려온 상태지만 정말 정말 상승이 많았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HMM도 응원합니다. SKI 테크놀로지 이게 27이나 됐네요. 0.6%고 15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종목 정보 보게 되면 SK그룹의 배터리 소재 전문이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이렇게 상장이 된 거죠. 140, 200. SK도 굉장히 분할을 많이 했네요. 요즘에 상장도 많이 하고. 140, 2배 PER 가지고 있고 11배 PBR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이것도 굉장히 주목받았던 회사죠. 5월 10일 상장해서 쭉 내려갔다가 지금 뭐 굉장히 짧게 조정 기간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했다가 쫙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두 배 정도 좀 안 되게 올랐네요. 근데 지금 조금 내려온 상태인데 SKI 테크놀로지 배터리 소재 업체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생명 28이고요. 0.6배 15만 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종목 정보 이렇게 뭐 되어 있고 삼성 있고 12.09배 0.34배 PER PBR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생명도 쫙 빠졌다가 삼성생명도 근데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상장가도 못 갔어요. 이게 들고 있는 직원들 주주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은 아니지. 2010년도니까 여기 깨고 지금은 뭐 121선도 깬 상태이고요. 삼성화재 LG 지주사죠. 29위네요. 0.6% 15조 하는 회사이고 종목 정보 뭐 LG는 뭐 다 아시니까 이런 LG그룹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11.39배 PBR 0.82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2배 이상 올랐네요. 그래도 근데 지금 조금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빠지는 상태인 것 같고 주봉 보게 되면 정말 힘들다가 한번 상승이 있었죠. 작년 올해 해가지고 LG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서 화장품 2위 종목이죠. 0.5% 정도 하고 있고 13조 정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저도 좋아하는 회사고요. 아모레퍼시픽, 소라수, 헤라, 아이오페, 라네즈, 마몽드, 오디세이 하고 있고 뭐 송현, 메디안 이런 설록차, 해피베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PER 441 왜 이렇게 높죠? 이거 보고 사면은 이제 사면 안 되는 주식이죠. 근데 이제 PBR은 3.44배고 아마 이게 코로나랑 중국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재무는 이제 잘 봐야죠. 재무는 잘 봐야 돼. 이 수치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높지만 또 사업이 조금 풀리고 돈을 이제 잘 벌게 되면 요거는 이 수치는 또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이제 돈을 다시 잘 벌지 못하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잘 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죠. 저 좀 물려있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면서 가져가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한 60일 정도에서 좀 반등하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때 엄청 올라서 뭐 중국 수혜주였겠죠. 보나마나 했다가 쫙 빠졌네요. 아모레퍼시픽 응원합니다. 전기 또 제가 좋아하는 회사네요. 0.5% 13조 정도 하는 회사고 종목 정보 삼성 종합 전자부품 해가지고 납품하는 회사죠.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업체들로부터 하청 업체들로부터
모듈들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핸드폰에 삼성 핸드폰에 넣는다라든지, 그다음에 MSCC 쪽에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기판 솔루션 이렇게 하고 있고, 23.77배, PBR 2.42배의 회사이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돼서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2배 정도 올랐다가 이제 또 120선 확 깼다가 지금 또 이렇게 또 깨고 있는데, 네, 이 전기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S 0.57% 하고 있고 13조, 14조 정도 하는 회사네요. 네, IT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종목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뭔가 그런 거를 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이 있고, PER은 31.23배, PBR 2.08배의 회사네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월봉으로 되어 있네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전에 가격도 회복을 못하고 최근에 또 엄청 빠졌네요. 이렇게 빠져있는 회사고, 월봉을 한번 볼까요? 이때 좀 상장을 한 것 같네. 상장했다가 이게 뭐 쭉 빠져있는 상태고, 근데 선들은 조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은 좀 월봉으로도 모인 상태지만 또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그렇게 재미는 없어 보이는 주식인 것 같네요. 하지만 또 인기 없으니까 그만큼 또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삼성 SDS 하나금융지주, 네, 금융주 나왔네요. 0.56배, 13조 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 은행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겠죠. PER 5.16배, PBR 0.43배.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는 그래도 얘는 금융주인데 그 이후에 또 좀 올라줬네요. 18,000 하던 회사가 한 4배 이상, 3배 이상 올라가지고 이렇게 121선 마찬가지로 뚝뚝뚝 잘 타고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케미칼, 이거 그 배터리 수혜주 아닌가요? 0.5% 12조 하고 있고, 종목 정보. 이렇게 에너지 소재, 음극재, 암극재, 그 배터리 쪽에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332배, 와, 높습니다. PBR 9.81배. 네, 하고 있고, 차트 한번 볼까요? 많이 올랐겠죠? 3만원 하던 회사가 6배 정도 올랐었네요. 이렇게 올라갔다 121선 마찬가지로 만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121선. 주봉으로 보면 월봉보다 더 컸을 것 같은데, 야, 2008년도에 3,000원 하던 회사가 지금 20만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가 하이브 BTS, 네, 그래서 0.49배 11만원. 최근에 이제 BTS가 후발주자죠. 후발주자인데 이제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들도 영입을 하고, 후발주자다 보니까 잃을 건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IT 쪽의 사업에 뛰어들면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거로 해가지고 네, 잘 성장할 수도 있다. PER 107배, PBR 9.15배. 여자친구도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근데 해체하지 않았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으로 그래도 상장한 지가 꽤 됐네요. 2010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게 쫙 올랐다. 그때 한창 난리였죠. 네, 개인 투자자들 막 엄청 욕하고 막 그랬었죠. 쭉 올라갔다가 지금 우상 121선 깨지도 않았네요. 61선 툭툭툭 타고 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도 한번, 이게 빅히트에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꿨죠. KTNG 담배임상공사 11조 그 배당주죠. 그래서 담배임상공사 하고 있고, 담배, SL, 애종, 더원, 보엠, 타임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영진약품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PER 9.6배, PBR 1.12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내려왔다가 네, 그렇게 재미가 없어 보이는 주식이지만 또 이런 걸 또 잘 봐야 됩니다. 선들 다 모여 있고 배당 잘 주고 그런 회사기 때문에 주봉으로 봐도 재미가 없고 월봉으로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연봉 이때 한번 상승 많이 했었네요. 하지만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네, 배당 잘 주니까 그런 회사입니다.
넷마블 게임주에서 3위인가요? 크래프톤, NC, 넷마블이 3위네요. 제가 옛날에 넷마블 게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10조 0.4% 하고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이게 옛날에 마구마구에 제가 좋아했던 게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CJ ENM이 최대 주주인데, 이게 아마 넷마블이 CJ 인터넷 산하에 있었던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되어 있고, 그래서 CJ랑 관련된 회사다. PER 36배, PBR 2배. 차트 한번 볼까요?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했었네요. 분석. 이렇게. 이거 저기 횡보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관심을 더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종목 소개 잘 안 하니까. 네, 그쵸. 전고점 돌파는 못했네요. 여기도 넷마블도 17년도에 상장하고 쭉 아래로 내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NC라든지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굉장히 빅히트, 크게 히트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또 네, 이런 박스권 매매 그런 거 좀 한번 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넷마블, 삼성화재 10조, 삼성화재, 네, 다 애니카, 네, 다 아는 회사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R 14.43배, PBR 0.56배 되어 있는 회사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화재도 네, 뭐 크게 막 지금은 재미없는, 하지만 2배 정도 올라온 회사. 코로나 이후에. 근데 또 뭐 연봉으로 봐도 크게 이게 오래돼서 그렇구나, 회사가. 네, 85년도에 이때부터 해서 뭐 엄청 올랐긴 했지만 최근에 조금 많이 뭐 이렇게 쭉 피크 쳤다가 몇 년 사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회사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S-오일 10조 정도 되는 회사고, 저 S가 얘가 그 사우디랑 관련되어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S인가? 그쵸, 여기 보면은 PER 이거는 그러면 적자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PBR은 1.95배고 PER이 언제 적자인지는 봐야 됩니다. 이게 언제 적자인지는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적자일 때가 그때 기준으로 지금 요 자료가 나와 있나 봐요. 적자네. PER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요즘 자료는 봐야 돼요. 지금 적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되고, 사우디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장기 구매, 그러니까 기름을 사우디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죠. 사우디 아람코. 이게 아람코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국영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 주주가 아람코네요. 그러니까 그럼 아람코네. 아람코 회사는 63% 들고 있으면은, 네, 쌍용정유에서 S-오일로 바뀌었네요. 아람코네요, 아람코. 63% 들고 있으면은, 네, 거의 자회사격이네. 예, 그래서 S-오일 돼 있고, S-오일도 배당 잘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원전으로 힘들었죠. 네, 뭐 원자력, 화력, 풍력 하고 있고, 풍력으로 요즘에 좀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적자, 네, PER 언제 적자인지는 봐야겠지만 빵배 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PBR이 2.25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급등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때 12,000원 회사가 단기간에 그냥 3배 가까이 급등해가지고, 네, 근데 개인 타주들 여기서 많이 물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200원 하던 회사가 많이 올랐죠. 네, 대단합니다. 네. 두산중공업도 완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네, 항공사 1위네요. 네, 10조 정도 되는 회사고, 종목 정보, 네, 적자, 네, 언제 적자인지는 또 봐야겠지만, 네, PBR 2.12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네요. 3배 이상 올라서 121선 다 안 깨고, 뭐 셌네요. 121선, 뭐 61선도 잘 안 깨고 하다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났는데 최근에 좀 빠지고 있네요. 네, 하다가 이 상태고, 네, 네, 최근에 아시아나 인수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한항공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만, 고려아연 얘도 배당주였나요? 생각이 잘 안 나네. 이게 하여튼 잊을만 하면 올라있는 그 기업인 것 같아요. 고려아연 빠졌다가 또 어느덧 열어보면 올라와 있고, 0.4배 10조.
종목 정보 요약. 네, 영풍그룹 계열사? 그 영풍이 예, 하여튼 영풍 계열 아연 뭐 이런 거 가져가면서 하고 있고, 17.52배, PBR 1.35배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요즘에 엄청 이 121선 터치하고 엄청 올랐었네요. 와, 상승이 엄청 셌네요.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쭉쭉쭉 가고. 근데 한번 깨면은 또 많이 깨는 경향도 있네. 121선 쭉쭉쭉 그냥 쫙쫙 깨네요. 근데 우상향 기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게 좋았다가, 네, 좋았다가, 네, 쭉 해서 이때 많이 힘들었네요. 19년도 이후에 깼다가 쭉 올라오는 상태. 네, 고려아연, SK바이오팜 어떻게 됐죠? 이게 0.4배 10조 그래도 40위권 있는 기업이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네요. 그러니까 CMO가 바이오사이언스고 얘네가 신약이구나. 빵배 적자 열심히 R&D에 돈을 쏟아붓고 있겠죠. PBR 25.62배. 예, 바이오팜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일봉. 네, 이렇게 와서 쭉쭉쭉. 뭐 지금 이제 바이오팜은 바이오사이언스와 달리게 재미가 없는 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SK 또 화학 쪽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잘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려있지만 좀 수급도 한번 좀 챙겨보고, 여기 한번 수급 한번 깨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막 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내려와 있는 회사니까 저는 좀 관심이 가네요. 바이오팜도 한번 좀 잘 보면서. 근데 저는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 있고, KT 구조 크게 재미없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KT PER 13.57배, PBR 0.6배 정도 되는 회사고, 다 아시는 회사죠. 와, KT가 그 안 가던 회사가 좀 상승을 하네요. 잠깐만, 이게 뭐 그쵸, 이거 제가 이거 너무 주가 안 가고 그래서 이거 봐요. 이게 12년도부터 이렇게가 얼마나 주주들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배당 잘 주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휴, 그러다 회사가 이제 조금씩 올라왔네요. 근데 야, 진짜 재미없어. 아이고, 이 좀 한숨 나오네요. 예, 보기만 해도. 예. 하지만 요즘에 조금 올라왔다. 네. KT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한온 시스템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섹터인데, 이게 그 에어컨 쪽에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0.36배 정도 하고 있고, 8조, 예, 8.6조 정도 하는 회사고, 예, 종목 정보 한번 볼까요? 공조 제품. 그래서 한온인가 봐요. 차가울 따뜻한 온에서. 그래서 에어컨 그런 건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PER 77.6배. 왜 이렇게 높지? PBR 4.05배. 이게 왜 이렇게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뭐 어디 인수한다, 뭐 회사 판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많이 2배 정도 올랐네요. 예. 그래서 한온 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뭐 우상향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월봉인데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떴다가, 네. 한온 시스템 좀 위에서 좀 두들겨 맞고 있네요. 쭈쭈쭈. 네, 한온 시스템, 롯데케미칼,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화학회사죠. 롯데 계열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뭐 반일 뭐 그런 이슈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로 0.3%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8.5조 종목 정보 보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석유화학업체죠. 네, 대표하는 화학업체입니다. 55.59배 주가가 돈을 잘 못 벌고 있네요. 0.69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도 뭐 그렇게 그래도 많이 3배 올랐었네요. 3배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상태고, 모든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봉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뭐 월봉으로 봐도 막 크게 그렇게 재미없게 하락을 한번 이렇게 쭉 했다가 그렇게 좀 올라오는, 하여튼 그런 성향이 좀 있네요. 연봉 보면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쭉쭉 이쯤에서 좀 하락을 마무리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한국조선해양, 네, 현대중공업으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 8.4조. 현대중공업, 그쵸? 사무중공업, 현대위포조선 종속회사로 보유한 현대중공업의 중간주주 회사군요.
네, 중공업 그룹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양력이랑 풍력 요것도 좀 하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네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요즘에 조금 주가가 반응이 있는 것 같던데, 마찬가지로 뭐 중공업이 뭐 반등한다 그런 얘기 있었지만 아직은 또 안 좋은가 봅니다. 적자고 0.78배. 그래도 한번 낮은 포지션에 있는 주식이니까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중공업, 조선해양, 예, 최근 많이 올랐다가 121선 깨고 쭉 내려가고 있네요. 네, 이것도 주봉, 월봉, 과거에 영광이 있었겠죠. 예, 이때 가고 있다가 지금은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때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많이 힘든 상태겠죠. 이때만 샀어도 힘들고, 네, 그래도 중공업, 우리나라 중공업도 잘 되길 응원합니다. 우리 금융지주, 우리은행이죠. 네, 3.4% 8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 종목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쪽에 지주사고 6.19배, PBR 0.35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쭉 한번 상승했다가 크게 121선 만날 때마다 조금씩 반등을 주면서 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 네, 월봉 이렇습니다. 연봉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은행 붙어있네요. 은행 종목 두 개가 비슷비슷하겠죠. 7.4조 기업은행 종목 정보 보겠습니다. 네, 기업은행이죠. IBK 5.16배 0.31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쭉 일봉 이렇게 가고 있고 121선 좀 한번 크게 깼다가 올라오고 있고 만나러 가고 있고 주봉 네, 월봉, 연봉, 네,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재미가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아닌가요? 여기 니콜라 어디 뭐 그쪽 해외 수소차 투자 뭐 그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7.4조 종목 정보 요약. 세계 수준의 그쵸, 예, 유명한 회사죠. 이거 저기 뭐야, 저기 그 메이저리그 할 때 광고도 나오는 것 같은데, 폴리실리콘 업체고 갤러리아를 가지고 있군요. 네. 당사가 2대 주주로 있는 하나종합화학이 미 수소트럭 니콜라 지분 보였다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니콜라 그 미국에 있는 이 업체가 다 이제 그 약간 거짓으로 약간 좀 많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많이 안 좋죠. 예. PR 21.49배, PBR 1.11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쫙 올랐다가 9천에서 네, 많이 올랐네요. 9, 45, 9, 6, 54 6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이제 좀 빠져있는 상태. 모든 이평선을 깨고 네,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걸 산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52가 다 됐군요. 네. 밑에 재밌는 기업들이 더 쫙 보이는데 예, 재밌는, 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50위까지 찍고, 한번 51위부터 한번 100위도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우리나라 코스피의 1위부터 50위까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